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본태성 혈소판 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이 보험 계약에서 말하는 고해감에 진단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게 되면서 소송으로 넘어간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문을 보니까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났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 사실입니다. 이 보험 계약에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보험 기간 중에 고액 치료비암의 확정 진단을 받는 경우에 피고는 6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요, 본태성, 괄호 열고 출혈성 혈소판 혈증 분류번호 D47.3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있다가 만성 골수 증식 질환 이라고 해서 분류번호 D47.1이라고 받았고,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라고 해서 분류번호 D47.3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D47.1 진단을 받았으니까 보험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줬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거죠.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의학적으로 골수 증식 종양은 비정상적인 조혈 모세포, 전구세포의 클론 증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조혈 모세포, 피를 만드는 모세포가 분화해서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해야 되는데 중간쯤에 어느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계속 증식을 하니까 쓸모없는 잘못된 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결국은 그게 암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백혈병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미 진단에 기하여 D47.1 진단에 기해서 2020년 4월 21일 피고에게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암 진단비 보험금 2천만 원만 지급하고, 원고가 받은 진단은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D47.3이어서 이 보험 계약에서 고액 치료비 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한 만성 골수 증식 질환 분류번호 D47.1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지급을 거절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47.3 진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지나서 다시 47.1 진단을 분명히 받았는데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다툰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원고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분류번호 D47.3은 만성 골수 증식 질환 분류번호 D47.1의 한 종류이므로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분류번호 D47.3 진단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만성 골수 증식 질환 D47.1의 진단을 받은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험사는 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분류번호 D47.1로 정한 것은 의학상의 만성 골수 증식 질환 중 만성 호중구성 백혈병과 상세불명의 골수 증식 질환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D47.1로 정한 것은 한정적으로 해석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보면요, 의학적으로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D47.3은 만성 골수 증식 질환의 한 종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소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피를 멈추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이게 골수 증식 질환의 한 종류가 맞다, 의학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정한 만성 골수 증식 질환 분류번호 D47.1에서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을 제외하기 위하여는 명시적 약정이나 이에 유사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관에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면 결국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서 그건 보험사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실제 보험소송에서는 당연히 진행되는 것인데 법원에서 진료기록 감정 촉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하겠죠. 진료기록 감정 촉탁에 의해서 C협회 의료감정원도 원고에 대하여 만성 골수 증식 질환 분류번호 D47.1로 진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은 이런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D47.3으로 진단했다 하더라도 D47.1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되냐면은, 만약에 보험사와 나 사이에서 의견이 다른데 그것이 특정한 의사 선생님의 견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누구의 견해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법원을 통해서 감정의를 지정해 달라고 하고 그 감정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내 소송의 향방도 갈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면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셔야만 된다는 거,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치 선생님이 본인의 의학적인 지식, 임상 경험 그런 것들을 토대로 적절하게 분류 번호를 부여했다라고 한다면 한 번만 더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다른 분께 여쭤봐도 이렇게 결과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을 토대로 해서 제3의 전문의에게 여쭤봐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만약 지금 고해감 진단비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것 같은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제 사무실에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보험 전문 변호사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